트럼프도 태국인 불법 체류자 116명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동정심만으로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다루면 큰일 납니다. 불법 체류자를 뿌리 뽑지 않으면 한국 사회도 범죄와 불법이 만연한 범죄 국가가 될 겁니다. 여기 스탠퍼드 대학교 국제관계학 강의실에서 제이크 교수가 한국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소피아 로슨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대대로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왔어요. 부모님은 고등학교 교사셨는데 항상 저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라고 격려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큰 꿈을 꾸며 자랐어요. 특히 우리 마을에 온 교환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세계 각국의 문화와 사회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점점 국제관계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퍼드에 지원한 건 순전히 부모님의 권유였어요. 처음엔 저희 집과 너무 멀리 있는 대학이고 너무 좋은 학교라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어요. 하지만 국제관계학을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는 걸 알고 용기를 냈죠.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 중 처음으로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한 거예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처음 들었던 토론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날은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던 사회정의에 대한 글로벌 관점 수업 첫날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모두가 너무나 똑똑해 보이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수업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차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던데 태국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차이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투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가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세계의 불평등과 사회정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며 이 수업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앞으로 향했어요. 중년의 남자 교수님이셨는데 날카로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동시에 지니고 계셨죠. 앤드류 제이크 교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이 수업에서 세계 각국의 사회정의 문제를 다룰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난민, 불법 이민, 인권, 경제적 불평등까지 다양한 주제를 언급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저에겐 새롭고 도전적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토론이 수업의 핵심이라는 말씀에 긴장되면서도 흥미진진했죠. 첫 번째 토론 주제가 난민과 불법 체류자 문제라는 걸 알았을 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자라면서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는 종종 들었지만 그들의 삶이 어떤지,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난민과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안전과 경제를 위해 엄격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숙사 방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들이 맴돌았거든요. 불법 체류자들은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오려고 하는 걸까? 그들의 삶은 어떨까? 그들도 우리처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그러다 문득 차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이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의 배경은 어떤지 궁금했어요. 태국 출신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도 이민자 가정 출신일까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밤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답은 찾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새벽 일찍부터 도서관에서 가서 자료 조사를 하고 토론 수업 준비를 해보겠다고요. 저는 도서관에서 난민과 불법 체류자 문제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조금씩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거든요. 동시에 불법 체류자들이 한 국가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데 우연히 차이를 만났어요. 그도 역시 이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차이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차이가 말한 동남아시아의 상황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여동생이 한국을 4번이나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입국을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왕복 항공권에 호텔까지 예약했는데도 말이에요. 이유를 들어보니 더 놀라웠죠. 최근 한국이 태국인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한국이 20만 명이나 되는 태국인들을 강제로 추방하고 있다고 말했죠. 이것이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차이는 계속해서 태국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한 태국인 여성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그 여성도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거절당했대요. 그 글이 무려 1000만 건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더 놀라운 건 태국 총리까지 이 문제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세타 타위신 총리가 직접 한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한 태국 국민 추방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해요. 저는 이 문제가 국가 간의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차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궁금해졌어요. 한편으로는 태국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이 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입장도 이해하고 싶었죠. 왜 그들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불법 체류자 문제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걸까?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국제 문제에 대해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뉴스에서 간간히 들었던 이민자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심각한 현실이었다니. 이 수업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렇게 사회정의에 대한 글로벌 관점, 수업의 첫 번째 토론이 있는 날이 되었어요. 주제는 난민과 불법 이민자 문제였죠.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눈에 띈 건 차이와 박재훈이었어요. 박재훈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처음 그를 봤을 때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수업 중에 그가 발언할 때마다 모두가 귀를 기울이는 걸 봤어요. 박재훈은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다가 스탠퍼드의 교환학생으로 왔다고 해요. 한 번은 그가 한국의 외교부 인턴십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그의 배경 지식과 실무 경험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오늘따라 박재훈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 보였어요. 아마도 오늘의 토론 주제가 그의 조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라 그런 것 같아요. 그의 눈빛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차이 역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고 책상 위에 놓인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 그가 들려준 태국 이야기가 떠올랐죠. 이 두 사람의 대립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어요. 교수님이 토론 시작을 알리셨어요. 첫 주제는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추방 문제였죠. 박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재훈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한국의 입장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문제라고 주장했죠. 그의 말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 일자리 문제, 범죄율 증가, 사회 서비스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박재훈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의 논리는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마음도 들었어요. 사람들을 단순히 문제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요. 그때 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차이는 한국의 태도가 비인도적이고 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자신의 여동생 이야기를 예로 들며 한국이 무차별적으로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차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는 한국이 과거 태국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국인들을 대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처사라고 했어요. 심지어 한국 기업과 제품을 보이콧하는 반한국 운동까지 언급했죠. 저는 차이의 감정적인 반응에 놀랐어요. 평소 온화하고 친절하던 그가 이렇게 격앙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족이 겪은 일이니까요. 두 사람의 토론은 점점 더 과열되어 갔어요. 박재훈은 냉철한 논리로 대응했고 차이는 감정에 호소했죠. 저는 양쪽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 이런 복잡한 문제에 과연 옳고 그름이 있기는 한 걸까? 토론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제이크 교수님이 개입하셨어요. 교수님은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시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지 설명해 주셨죠.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 그리고 인권 존중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왔을 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박재훈의 논리적인 주장에 설득되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차이의 감정적인 호소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우리가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꿈과 희망을 가진 개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과의 법과 질서도 중요하죠.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됐어요. 도서관에 도착해서 바로 컴퓨터를 켰어요. 반한국 운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를 보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태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한국 기업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었죠. 자료를 읽으면서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한국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태국 사람들의 분노도 이해가 갔거든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웠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구나. 옳고 그름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가 정말 많구나. 그렇게 첫 번째 토론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캠퍼스는 마치 불안한 평화가 내려앉은 것 같았죠.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아침 평소처럼 기숙사 카페테리아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제 절친한 친구 에밀리가 다가왔어요. 에밀리는 제가 스탠퍼드에 와서 처음 사귄 친구예요. 언제나 밝고 활기찬 그녀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표정이었죠. 에밀리가 내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박재훈에 대한 소문을 들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에밀리는 주위를 둘러본 뒤 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재훈이 다른 학생들에게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대요.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재훈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해야 했다는 이야기도 있대요. 에밀리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첫 번째 토론에서 본 재훈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그는 너무나 자신감 넘치고 논리적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재훈이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미국에서의 생활비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에밀리와 헤어진 후 강의실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재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죠. 그의 논리적인 말투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이제는 이 소문까지. 재훈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차이와 재훈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지난 토론 이후로 둘 사이의 긴장감이 더 고조된 것 같았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님이 다음 주에 있을 2차 토론 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난민 수용과 그 영향이라는 주제였죠.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차이와 재훈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 서로를 쳐다보는 걸 봤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우연히 재훈 옆에 서게 됐어요. 그 순간 재훈에 대해 들은 소문이 떠올랐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말을 걸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저 오해에 불과한 건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대신 도서관으로 향했죠. 2차 토론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책을 펴고 앉아있는 동안에도 재훈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논리적인 주장들 그리고 지금의 이 소문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재훈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에 차이를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지난 토론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제게 다가와 2차 토론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물었죠. 저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대답했어요. 차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이번 토론에서는 절대 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재훈의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이의 말투에서 승부욕과 함께 약간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재훈에 대한 소문과 차이의 강한 의지, 그리고 다가올 2차 토론.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뒤엉켰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토론하는 난민과 불법 체류자 문제, 그게 어쩌면 재훈의 상황과 닮아 있는 건 아닐까? 낯선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도 재훈처럼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잠들기 전 내일은 꼭 재훈에게 말을 걸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차이에게도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번 토론은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2차 토론이 있는 날이 되었어요.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지난 며칠 동안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차이와 재훈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둘 다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다른 학생들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토론이 시작됐어요. 주제는 국제사회에서의 난민 수용과 그 영향이었죠.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훈의 주장은 명확했어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난민 수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는 유럽의 사례를 들며 무분별한 난민 수용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재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차이는 재훈의 주장이 비인도적이라고 비난했어요. 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죠. 두 사람의 설전은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재훈은 차갑고 논리적인 어조로 반박했고 차이는 감정적으로 대응했어요. 교실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죠. 그때 교수님이 개입하였습니다. 진정들 하세요. 이 문제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미국에서도 이 문제로 큰 논란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추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죠. 최근에는 태국인 불법 이민자 116명을 대규모로 추방했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어요. 트럼프는 앞으로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근거가 없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이는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셨어요. 미국은 여러모로 한국을 본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범죄 검거율, CCTV 시스템, 그리고 전반적인 치안 상태는 미국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국은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의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이 술렁였어요. 특히 외국인 학생들의 반응이 눈에 띄었죠. 옆자리의 독일 학생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한 인정과 부러움이 느껴졌어요. 앞쪽에 앉아있던 프랑스 학생 소피도 눈을 크게 뜨고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녀가 옆 친구에게 뭔가를 속삭이는데 표정을 보니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평소 수업 시간에 조용하던 스웨덴 학생 크라우치도 관심을 보이며 열심히 노트를 적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서 한국의 사례를 자국에 적용해보고 싶어하는 듯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한국의 안전과 치안 시스템이 정말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동시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죠. 그런데 문득 한국의 우수한 치안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마침 교수님의 다음 말씀이 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는 것 같았어요. 불법 체류자는 신원 확인이 어렵고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면 지금의 안전한 한국도 범죄와 불법이 만연한 사회로 변할 수 있어요. 미국도 이 점을 인식하고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재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안전과 질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법과 규칙을 엄격히 지켜왔기 때문이에요. 불법 체류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심만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차이가 폭발했어요. 너희들은 숫자와 규칙만 따지고 있어. 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재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해. 차이, 내 입장이 그렇게 강경한 이유가 혹시 개인적인 이유 때문인 거니? 그 말에 차이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재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죠. 사실 차이의 부모님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그렇게 민감한 거 아닌가요? 재훈의 말에 순간 교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차이에게 집중됐죠. 차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재훈을 노려봤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가방을 들고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교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었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재훈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걸까? 차이는 괜찮을까? 저는 방금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 수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왔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번 토론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개인의 삶, 국가의 정책,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현실을 마주한 것 같았죠.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고. 그리고 차이를 찾아가 볼 생각이에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어쩌면 이를 통해 난민과 불법 체류자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사건은 분명 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다른 이에겐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지난 토론 이후로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차이의 갑작스러운 퇴장, 재훈의 폭로,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들이 계속 맴돌았죠. 특히 재훈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어요. 어떻게 그가 차이의 가족 사정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가 말한 내용들이 정말 사실일까? 용기를 내어 재훈에게 연락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죠. 솔직히 말하면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캠퍼스 근처의 조용한 한식당에서 재훈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한국 음식을 먹으며 대화가 시작되면서 점점 편안해졌죠. 재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지난 토론에 대해 물었어요. 특히 차이의 가족 배경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죠. 저는 재훈의 대답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고모가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그 고모가 차이의 부모님과 절친한 사이라는 거예요. 재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민자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 깨달았어요. 그의 고모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정착했지만 그 당시 만연했던 인종차별을 비롯한 각종 부당한 대우를 견디셔야 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같은 아시아계 이민자로서 차이의 부모님과 유독 가까워지셨다고 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딘 거죠. 재훈은 자신이 한국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고모를 통해 미국 이민자들의 삶에 대해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대요. 그의 말을 들으며 왜 그가 이 주제에 대해 그토록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재훈은 차이의 가족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차이의 부모님이 처음에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었대요. 그들은 태국에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피해 더 나은 삶을 찾아왔지만 결국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게 된 거죠. 재훈과의 대화는 제게 엄청난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과거에는 불법 체류가 지금처럼 엄격하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그대로 머물러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흔했대요. 심지어 불법 체류 관련 법 규정이 없어서 그 기간에도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더 놀라운 건 불법 체류자의 자녀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대요. 재훈의 말로는 최근에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학생 수 증가로 이 판결의 효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배경 때문에 차이가 대학교에 다닐 수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차이의 상황이 좀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오셨지만 그 덕분에 차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인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죠. 재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법 체류자와 난민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가 얽혀있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죠. 그러다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재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건 말이에요. 그의 대답은 제가 생각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차이의 추가적인 보복이 걱정됐다고 해요. 자신에 대한 소문은 견딜 수 있지만 문제가 커져서 가족까지 피해를 볼까봐 참았다는 거예요. 미국은 개인주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놀라운 답변이었어요. 이 대화를 통해 아시아 문화의 특성도 알게 됐어요. 재훈의 설명으로는 태국인들이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대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아시아권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태국은 그 범위가
자기 가족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서 때로는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해요. 반면 한국은 가족을 중시하면서도 그 범위를 이웃, 사회, 나아가 국가로 확장시키는 경향이 강하대요. 재우는 이것이 한국이 아시아에서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문화의 차이가 국가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저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제 나름의 철학을 세우게 됐어요. 미국도 한국처럼 치안 강국이 되려면 불법 체류자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시에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치안, 교육, 의료 시스템을 배워 미국도 그런 선진국 수준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게 됐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불법 체류자 문제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인권, 교육, 문화, 국가 발전 등 다양한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고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불법 체류자 문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서든 문제네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은 부득이한 조치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재훈 학생의 생각과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